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 포홀입니다. 오늘 포홀은 5.9%, 퓨처엠은 1.5% 이렇게 올랐는데,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포홀의 주가와 퓨처엠의 주가의 차이가 살짝 있죠.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최근에 포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 LNG,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LNG 이슈가 계속적으로 또 붙고 있고, 또 철강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일반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전지만 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등락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.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. 뭐 포스코 DX가 오늘 또 굉장히 좋았고, 포홀,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, 뭐 퓨처엠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등락률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또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양봉이 나와도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고 비교가 되는 그런 기분이죠. 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나름 메시지들을 많이 주지 않았나. 가장 대표적인 건 기술주의 반대편. 지금 기술주의 그 흐름을 특히나 이제 상단을 제한했던 업종들이 조선과 방산입니다.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죠. 얘네들이 시장에 돈을 그냥 꽉 쥐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토해내는 움직임. 그 돈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느냐? 반도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오늘 2차전지가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. 2차전지 쪽도 양봉들을 대부분 또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다렸던 건데, 그게 이제 좀 애매한 거는 CPI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과연 꼬시려고 이러는 건가,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방향을 예측을 하고, 예측샷이죠. 미리 좀 선반영 기조로 들어오고 있는 건가,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오늘 CPI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서야 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, 만약에 CPI가 그냥 진짜 반반이다, 혹은 시장을 올릴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오늘 조선과 방산을 저렇게 뺄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.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했겠죠. 반도체 쪽으로도 힘을 엄청 뭐 주진 않고 그냥 적당히 주고, 이쪽도 적당히 빼고, 그러면 내일 CPI가 만약에 별로다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그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, CPI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를 그냥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는 그 포지션을 보여주면 되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섹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자금의 이동 규모가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오늘 외부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을 집어넣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. 하지만 뭐 일본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, 물론 오늘 대만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대만 가권이 거의 한 1% 정도 가까이 올랐거든요. 우리나라 물론 더 그거보다 오르긴 했지만, 결국 이런 그 전후 상황들은 기술주한테 유리하다 뿐이지, 우리가 기존에 막 시달렸던 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막 그냥 올라갈 거 없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, 그 섹터에 딱히 이렇게 유리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.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우리가 반도체가 올라가면 결국 2차전지도 순환에 돌고 바이오도 순환에 돌고, 결국 이 흐름이 뭘 만들어내느냐? 지수의 반등을 만들어내잖아요. 이제는 조정은 좀 얼추 마무리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, 전날에 이제 뭐 트럼프랑 캐나다 해가지고 또 이제 뭐 관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, 그냥 그 하루 만에 별탈 없이 끝났죠. 지금 철저하게 막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이전처럼 막 이어지진 않습니다. 한번 뭐 어깃장을 넣는다거나 할 테면 해봐라 이게 아니라, 적정선에서 으르렁거리고 적정선에서 그만하자 이러고 끝나거든요. 주기가 좀 빨라졌죠. 그래서 오늘 일단 뭐 CPI가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, 저는 2차전지 뭐 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쪽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전개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퓨처엠 이거 내일 시가만 뜨면은 이거 15만원 트라이가 바로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. 시가가 진짜 많이 안 뜨고 0.5%만 떠도 충분하고요. 포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갭을 세게 한번 밀어넣고 다시 또 30만원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렵지가 않죠. 이런 캠들. 설령 개파락이 나와도 이거는 32만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양매수고, LNG 쪽은 아무래도 후발주자, 최근에 올라온 섹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이렇게 조선이랑 방산과 똑같은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또
조정도 충분히 주기도 했고, 그래서 포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차전지만 좀 하단을 받쳐주고 막 출렁출렁 거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괜찮게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대형주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막 2개, 3개 붙는 그 시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. 지금 포월이 그냥 딱 그 포지션이고, 내일은 30만원까지 조정을 준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31만원만 좀 막아주면 되죠. 설령 오전장에 CPI가 이제 괜찮으면은 반도체 애들이 먼저 뜰 겁니다. 반응을 하겠죠. 반도체가 내일 시가까지 띄우면 3거래일 연속 또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시가가 뜬다라고 했을 때 시가 부분에 좀 고가 형태로 작용이 될 것 같고, 뭐 그렇다라고 해도 그 조정을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. 단기 차익 실현 정도? 네, 그러면 이제 그 2차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좀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. 지수를 유지를 해주긴 해야 되니까. 늘상 우리가 CPI가 좋게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고, CPI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파락 이후에 누가 다시 또 지수 방어를 하는지. 오늘 흐름만 보면 미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저는 그 지수를 가지고 흔드는 그런 액션은 이제는 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다 웬만한 기술주 섹터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.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, 오늘 오전에는 이제 CPI 관련 저희가 또 코멘트를 드렸고, CPI가 뭔지, C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또 CPI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시장 흐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주 언급드렸던 또 섹터들이 CXL, PCB, 유리기판입니다.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. 오늘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다시 한번 좋았는데, 이거를 저희가 처음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. 굉장히 여러 번. 왜냐? 미래 그 전망, 비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안에서도 이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날 이 섹터가 움직이네, 이 테마가 움직이네,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 금방 찾아가지고 내가 금방 또 매수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,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틈틈이 한 번씩 보시면은 결과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,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니까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뭐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. 한 번만 읽어보셔도 이런 기업들이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그동안 뭐 혹은 과거에 좋았던 거구나, 좋았던 종목들이 지수가 또 반등 나올 땐 또 잘 갑니다. 오늘도 그랬죠. 네,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